안녕하세요. 모두다피오 권서아입니다. 오늘은 백내장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워낙 많이들 받는 수술이다 보니까 간단한 수술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실제로 수술 후에 눈이 다시 뿌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빛 번짐이 조금 심해졌다거나 심지어는 감염이나 안압 문제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. 물론 대부분 다시 잘 회복하시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부작용들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내장 수술 부작용은 흔한 부작용과 좀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우선 흔한 부작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4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. 첫 번째로는 빛 번짐입니다. 사실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단 다초점 렌즈의 특성이기도 한데요.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좀 넓은 거리의 범위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빛을 분산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빛 번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. 대부분은 동공이 커지게 되는 야간에 빛 번짐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주간에도 간혹가다 빛 번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인공 수정체가 원래 사람 수정체보다 좀 크기도 살짝 작고 드물게는 이 위치가 살짝 벗어나게 되면 이 가장자리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살짝 어둡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렌즈 위치를 살짝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안구 건조증인데요. 백내장뿐만 아니라 라식, 라섹, 이런 시력 교정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눈 밖의 수술인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눈을 건드리는 수술은 이 안구 건조증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안구 건조증을 백내장 수술 후에 느끼는 사람은 약 40% 정도로 꽤 흔한 증상인데요.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에는 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. 인공수정체가 마치 내 눈을 찌르는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안구 건조증 증상입니다. 이런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백내장 수술할 때 정말 2mm로 미세하게 절개하긴 하지만 어쨌든 각막을 절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각막신경이 조금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눈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눈물이 적절히 나와서 이 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각막신경이 조금 손상이 되게 되면 이 눈물을 내는 신경이 조금 둔해지다 보니까 안구가 건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 전후에 각막에 좀 강력한 방부제 성분인 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안약 성분으로 인해서 각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수술 시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소독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런 소독 약제가 각막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.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면서 호전이 되기는 하는데요. 지속적으로 안약을 점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인공 눈물도 자주 넣어주어야 하고 또 온찜질도 자주자주 해주면 좋은데요.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증상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. 안구 건조증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면 좀 작은 마개 같은 거를 눈물점에 끼워 넣어가지고 눈물이 방수되지 않도록 좀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. 이 3번째 부작용으로는 비문증이 있는데요. 이 비문증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뭔가 날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. 이건 사실 수술 후에 생겼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게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백내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워낙 좀 눈이 뿌옇게 보이다 보니까 이 비문증과 같은 현상이 잘 안 보이다가 수술 후에 좀 시력이 또렷해지면서 이 비문증 증상을 더 쉽게, 더 좀 선명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언제 생겼는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수술 후에 비문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마지막으로는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훈황 혼탁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영상을 시작했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눈이 푸해지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증상입니다. 이게 이제 후발성 백내장, 백내장이 다시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. 전체 백내장 환자 중에 수술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20%에서 많게는 28%까지 발생한다는 논문도 있을 만큼 꽤 흔한 증상인 것 같고 좀 많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저희가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를 하는 수술인데 100%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래서 약간의 그 혼탁한 세포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이 끝난 후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나서 남아있던 이 상피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서 다시 불투명한 막을 형성하게 되면서 좀 다시 그 백내장이 온 것처럼 뿌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후발성 백내장은 레이저 한 번이면 좀 영구적으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조치만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좀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으로는 정말 드물게 나타나지만 발생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안내염이 있는데요. 이게 눈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안내염이라고 합니다. 발생하는 빈도로 봤을 때는 0.05%에서 0.68%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요. 수술 중이나 혹은 수술 후에 이 수술 부위,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안구 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좀 침입을 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증상이고요. 만약에 이 안내염을 초기에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좀 심각하게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. 따라서 수술 후에 이런 감염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, 그래서 이제 보호 안대를 반드시 착용해서 눈을 비비거나 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,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약을 잘 점안해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안압 상승기인데요. 백내장 수술 시에는 이 점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수술 보조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 점탄 물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각종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각종 안과 수술을 할 때 이 눈을 절개하면 그 눈 안에 있던 물들이 좀 빠져나오기 때문에 눈 그 형태를 유지를 잘 못해주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할 때 좀 그 눈 형태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 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점탄 물질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재질을 넣게 되는데요. 이 점탄 물질을 넣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도 보호를 해주고 수정체 낭 안에 있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내게 되는데, 이 둘러싸고 있는 수정체 낭의 모양을 동그랗게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도 쉽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고 나면 이 점탄 물질을 다시 제거를 해주어야 하는데요. 원래라면 자연스럽게 방류가 되지만 일부 남아있던 이 물질이 눈 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게 되면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수술 후 직후 다음 날에 안과에 방문하게 되면 안압을 체크하게 되는데요. 이때도 안압이 높았고 또 2, 3일이 지났는데도 안압이 높아지면서 뭔가 구토 증상이나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반드시 빨리 안과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안압이 높은지를 체크를 해서, 만약에 안압이 높다면 방수를 좀 빼주거나 혹은 안압 하강제를 좀 투여해서 이 안압을 낮춰주어야 합니다. 세 번째 치명적인 부작용으로는 훈황파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훈황파열은 수정체 낭의 뒷부분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수정체 주머니가 워낙 얇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실제 발생률은 한 1에서 3% 정도가 되고, 초심자, 즉 의사 중에 처음 단독으로 시행하는 수술에서 1000개의 수술 중에 약 4.7%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 수술하시는 의사분들에게서는 발생률이 조금은 높은 편이고, 적어도 이제 10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신 전문적인 의사라면
이 발생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. 만약 이 훈황 파열이 발생했다면 이 인공수정체 위치를 바꿔주어야 하고 인공수정체 삽입이 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당일에 수술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2차 수술 날짜를 잡아서 그날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공수정체 탈구가 있는데요. 이 인공수정체 탈구는 원래 정상적으로 삽입됐던 그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. 발생률은 한 0.2에서 1.8%로 되게 드물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인공수정체가 탈구가 됐다 그러면 이 렌즈가 좀 제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. 이거를 좀 교정하려면 공막 고정술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잡아주어야 하는데요.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다시 빼냈다가 넣는 것보다는 원래 그 삽입됐던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게 조금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인공수정체 자체의 크기가 좀 6mm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절반 정도로 쪼개서 빼내든 아니면 전체를 빼내든 원래 절개했던 그 범위보다는 더 많이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더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좀 최대한 빼지 않고 재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.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이 재고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빼냈다가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. 눈 구조를 살짝 보게 되면 이 수정체는 모양체 근육에 붙어있는 선무체 소대라는 지지대를 통해서 고정이 되는데요. 이 인공수정체는 이 수정체 낭에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무체 소대에 붙잡혀 있는 형태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. 만약 이 수정체 낭과 지지대가 모두 탈구가 되면 이 전체를 공막과 연결시켜주는 공막 고정술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. 만약에 이 선무체 지지대는 붙어 있지만 인공수정체만 탈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존 선무체 소대의 고랑에 끼워 넣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. 만약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혹은 포도막염이나 망막질환과 같이 눈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. 수술 후에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백내장 수술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. 이제 오늘 백내장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은 좀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. 수술 전에는 내 눈 상태와 또 그리고 내 눈에 적절한 렌즈를 선택하고 내 눈에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수술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약 사용,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약 사용이나 또 이제 눈을 비빈다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거나 좀 안압이 높아질 수 있는 고개를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하는 그런 습관들은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하고 또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 눈 상태와 이런 안압이나 이런 체크들을 잘 진행하셔야 후회 없는 수술이 될 수가 있어요. 만약 어떤 병원을 갈지 좀 고민이시라면 모주닥을 통해서 의사분들 프로필이나 아니면 가격, 리뷰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 비교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